안녕하세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애들부터 또 외대부가 워낙 뭐 관심이 많아서 외대부고 관심을 갖는 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네. 그것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뭐뭐 준비해야 돼요? 일단 외대부고에 들어가려면 입시 전형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입시 전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요. 서류가 40%인데 이 40%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학교 내신. 아, 내신인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 1차에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지금 참조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내신 성적이고 그게 올 A여야 된다. 네, 내신이 1차에서 올해인데 다 올해이니까 다 통과한다고 봐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350명 뽑지만 한 1000명 좀 넘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다 통과예요, 사실은. 예, 다 그렇지. A만 지원을 하니까 이거는 1차는 그냥 기본 요소이고 2차가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자소서 면접이지만 아, 그 세 가지가 이제 2단계 60이구나. 네, 근데 생활기록부는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참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참조, 그 다음에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 이제 결과적으로 합격을 가르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A죠. 애들 지원한 애들은 지원한 애들은 다 A지. 그렇죠. A가 40% 가까이 근데 되는 만약에 건데 B가 하나 있어. 그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은 하겠지만 1차에서 떨어져?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확률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떨어진다. 예, B가 하나라도 네, 있으면 B가 하나라도 있으면 A여야 떨어진다고 되겠네. 봐야 되겠죠. 국영수 또 역사 또는 사회니까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그런 요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대부고만 봤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또는 사회가 다섯 덜 과목이 A야, A면 1차를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 입시가 이제 돼야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애들은 정말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외대부고 목표면. 생각. 그러면 이제 참조하기 도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말 처리. 네. 도말 처리가 안 되고 반영이 되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은 뭐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 내신은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자동 봉진 들어가는 거죠. 자동 봉진 들어가고 1학년, 2학년 세특 들어가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들어가고 외국 국경은 안 들어가거든. 네, 맞아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종합 종특 들어가는 거죠. 행특하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들어가는 거죠. 네. 독서 활동은. 독서 활동 3학년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은 도말 처리가 되지 않고 반영이 되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은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내역이 들어가고 독서 활동 들어가고 독서 활동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3학년까지. 인성 파트를 보여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파트를 좀 제가 알기로 외대부고 면접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문제를 애들한테 개별 문제를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내용이 제가 샘플 문제도 봤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애들한테 냈던 문제를 봤는데 뭐 그냥 엄청 막 3단계, 4단계 꼬아서 복합 질문이고 입체적으로 질문하고 그냥 단편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얘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굉장히 얘가 이거 입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아야 있는지 되겠네.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엄청 깊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가 1500자이잖아요. 글자 수로는. 근데 글자는 맞지만 거기에는 자기 전공 관련된 깊은 교과적 지식과 그에 따른 연구가 녹여내야 되는 거죠. 자기 전공과 관련됐다는 건 자기 진로, 자기 진로죠. 진로와 관련된. 근데 이게 요번에 외대부고 학교 설명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뭐도 안 쓰고 논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탐구 보고서 뭐 교수 이름, 책, 뭐 저자 이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제약을 했는데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오로지 학교 활동 안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갔다. 오로지 학교가 아니죠.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논문을 읽었어. 어떤 교수의. 그럼 교수 이름 쓰지 말았으니까 교수 이름만 안 논문을 쓰면 써도 되는 거야. 되고 논문을 쓰면 되죠. 이름 논문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고 벌써 논문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보면은 무슨 시간에 뭘 이거에 관심이 생겨 이렇게 탐구가 같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그냥 오로지 이런 주변 배경을 다 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죠. 내가 예를 들면
뭐 1학 2학년 각 기술 생명 시간에 어떤 파트를 배웠어. 호기심이 생겼어. 왜냐면 이게 입시의 핵심이 지식 탐구, 지적 호기심이잖아요. 근데 나 수업 시간에 글자 하나를 들었어. 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도학습이잖아요. 스스로 논문에 있는 내용 찾아볼 수도 있고 교수님의 강의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파고들다 보니까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시 요강에 학교로부터 출발했지만 지식 탐구가 이루어지고 지식의 확장이 그렇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가 대전제인 거야. 학교에는 국영수, 가사, 기술부터 시작해서 엄미체가 다 배우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학교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내가 딱 수학 시간에 뭔가 꽂혔어. 대수에 대해서. 그리고 유클리드에 꽂혔어. 그럼 유클리드에 선생님이 한마디만 딱 해도 나는 유클리드에 호기심이 생겨서 유클리드 전체를 알아보는 과정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더 심한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중학생이니까 다 해소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해소를 하고 그걸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체득하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의 배경 지식이 굉장히 연관돼서 확장될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1500자 이내에 정리하라는 거지. 글자가 1500자이지만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많은 연구와 많은 활동 그리고 나의 생각, 고뇌가 들어가죠. 자기소개서는 그러면 그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다. 그럴 것 연구 같아요. 과정이나 탐구 과정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3학년 때 거의 1년 가까이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면접. 하는 거 얼마 시간은 얼마 동안에 나요? 면접은? 15분 동안 자기소 고침이 2개에서 3개, 15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15분이 3개에서 추가 질문까지 포함해서 6개까지도. 하다 보면 안 되겠네. 되겠네. 절대 안 돼. 그러면 4분을 말하는 거는 굉장히 길어요. A4에 거의 한 장 정도,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써야 될 정도의 양이에요. 네, 맞아. 4분 면접은 혼자서 4분을 말하는 거 엄청 길어요. 그래서 외대보고 이제 면접 얘기도 좀 해주세요. 외대보고 면접은 일단은 15분 동안 공통 질문은 없어요. 그죠? 15분 동안 보는데 약 4분 정도 답변을 한 해야 되는 문항당? 거죠. 예. 하나에. 근데 한 문항이 그냥 단편적인 문항이 아니고 준비해볼 수 있을까 알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자소서 내에서 복합적으로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깜짝 놀랐어. 다 틀리게 굉장히 높아요. 다 틀리지 않아요. 다 틀리겠네. 체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안 되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딱 단편적으로 이건 뭐니 이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얘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체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력이 돼야 되는 거야. 사고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도 이거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서울대 면접을 알잖아. 구술 면접 문제를. 외대부고 면접이 서울대 면접 문제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애들 데리고 1시간 얘기하면 다 틀린대. 다 나와. 얼마나 근데 이제 얘기하나? 외대부고는 15분이니까 탈탈 털리는 거예요. 딜레마에 거의 1시간 동안 잡고 있는데 다 틀리지. 그리고 기출 작년에 나왔던 기출 면접을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예시로 이제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지도했던 아이들 이제 외대보고 애들한테 이제 이걸 당연히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그 학생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지원자가 독서와 심화 탐구 경험을 전제로 로봇에게 수학 원리를 적용하여 쿠드럼 플러스를 제작, 설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과물로 얻어지는 수소 이온 농도를 AI가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학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미친 거 아니야? 기출 들어봐요. 지원자가 딥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합성한 함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비선형 변환을 통한 시그모이드 그래프 활용법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다른 활용 분야와 비교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보면 이 아이가 자소서에 분명히 딥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그렇지. 합성합수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합성합수 개념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식 탐구를 굉장히 중등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 탐구와 확장을 한 거예요. 그걸 자소서에 녹여냈고 그걸 면접자가 질문할 때는 또 다르게 해서 다른 활용 분야와 분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대부고 기출 면접 문제 나도 많이 작년 거예요, 봤는데 작년 거. 많이 봤는데 보니까 그냥
제약이 많잖아요. 뭐도 쓰면 안 되고 뭐도 쓰면 안 되고 뭐도 쓰면 안 돼. 다 제약을 해놨어. 근데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은 문제로서 얘를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야. 이 자신이 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뭘 묻느냐에 따라 어떤 애가 되느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학교가. 똑똑한 애를 뽑겠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어쨌든 똑똑한 애를 뽑고자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도 뽑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건 외우면 안 되더라고. 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외우면 안 되는 게 AI처럼 외우는 건 외우기만 진짜 하면 안 안 돼. 되는 거지. 응, 외우기만 응, 하고 응. 자소서를 쓸 때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자소서 쓸 때도 진정성 있게 얘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 이거 면접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그래요. 대답을 할 수 있겠네. 응, 응. 자소서를 쓰는 순간이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준비하는 그래, 거거든요. 맞아. 시를 보니까 아, 이 과정은 중학교 3학 중학생이라면 내가 가든 안 가든 이 과정은 진짜 거쳐보는 게 좋겠다. 외고 국제고 입시하고 또 달라요. 외고 국제고 입시는 면접이 5분이야. 약간 단순하지. 그리고 공통 질문이 주로 다 있고 네. 공통 질문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질문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자기소개서 나오는데 5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에서 1분 30초를 답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외대보고는 한번 중학교 3학년이라면 내가 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여기를 지원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입시 유불리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은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엄청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겠네. 학교 생활도 그렇고. 그치. 그리고 아, 이런 게 평가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를 그냥 피부로 경험하는 거다. 외대부고 입시 또 외대부고 역시 인기가 식지 않았구나 싶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외대부고 입시 한번 또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수다로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